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죠. 오늘도 역시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은 올해의 마지막 재회 기회는 언제가 있을지, 또 상대방 현재 마음은 어떠한지, 이성관계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봤고요. 그러면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바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과는 마냥 희망적인 결과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받으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에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올 하반기 중으로는 재회 자체가 많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결과이기도 하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우리 1번 분께서도 지금이야 재회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시겠지만은 한두 달 정도만 지나게 되면 싹 냉정함을 되찾으시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었음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시기부터는 상대방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잊어가는 데다가 심지어 연말쯤에 11월 또는 12월 중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새로운 인연과도 연결될 기회가 있을 거라 보여지기도 했어요. 지금이야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시간이 약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조심스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은 굉장히 책임감이 없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비겁한 사람인 것 같다고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1번 분이 상대방보다 훨씬 아까우세요. 왜냐면 지금 상대는 자기 혼자서만 마음 정리를 싹 하고선 떠나버렸고, 또 모든 연락 수단이나 또 우리 1번 분에게 어떠한 일말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있고, 1번 분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비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여기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은둔자 카드는 카드 이름 그대로 지금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려 한 채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동굴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노리며 잠적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뜻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 중에서는 잠수 이별을 당하셨거나 또는 이성 문제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상대방은 이 이별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졌어요. 여러모로 이러한 상대의 모습에 우리 1번 분께서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보니까 1번 분께서도 오히려 헤어진 이후 잠시간은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멍한 상태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 동안의 재회 가능성에서 나와준 카드들도 보시면 요 별카드라든지 8코인 카드 같은 것들은 각각의 그림을 보시면 시계가 여러 개 놓여져 있는 틈 사이에서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지켜보는 그림 속 인물이 보이고, 또 별카드에서 또한 그저 눈을 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을, 넘치는 감정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분노 같은 것들을 애써 흘려보내고 조절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또는 시간이 흘러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될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어서 연락 온 카드랑 현재 이성관계 카드도 추가로 펼쳐서 보자면은
사실 연락운에서 또한 안타깝게도 적어도 올 하반기 중으로는 상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는 영 어려워 보인다는 결과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6월 또는 7월 달 이내로 우리 1번 분께서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다시금 설득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진다라면 제외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이러한 지금까지의 비겁한 태도나 1번 분과의 수많은 추억을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듯한 그 무성의한 태도 같은 것들을 자꾸만 되새겨본다면 아마 1번 분께서도 점점점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히 사그라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성관계까지 보았을 땐 여기서도 굉장히 상대의 비겁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요 나이트 소드 카드를 보시면 그림 속의 한 마리 말이 말 주인도 등에 태우지 않은 채 자기 혼자서만 이 좋은 검을 물고 쏠랑 도망치려는 듯한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준 나이트 완드 카드 또한, 나이트 완드라는 것은 지금 상대방께서 어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이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 이성을 만나기 위해 소개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이미 눈에 들어오는 이성이 있으셨다든지 해서 앞으로의 새 연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대방은 이미 새로운 이성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만나게 될 새 이성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괘씸한 모습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핵심적으로는 바로 옆에 데스 카드가 출연해 주었기 때문에 새 이성을 만나더라도 아마 오래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러니 그런 점에서라도 그나마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유독 1번 분들한테 이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오라클 카드로 뽑아본 조언 카드로 마지막 조언 리딩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 저스티스 카드는 직역하면 정의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카드는 정말 직설적인 해석을 하자면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과의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기가 싫어질 것이다. 즉 우리 1번 분께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아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고, 내가 훨씬 더 아깝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1번 분께서 먼저 제외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1번 분 스스로가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대로 어느 한쪽으로 쏠려지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립다는 감정 하나에 매몰되지 않은 객관적인 상태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과 만남을 재개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보고, 또 그 사람의 장단점을 메모장에 정리해보는 식의 시간을 가져보게 된다면 이번 점괘가 가슴으로 이해되는 날이 분명 찾아오게 될 거라 보여진다는 그런 결과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분에 대한 해석도 모두 마치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풀이는 실컷 하고 끝내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올 6월 또는 7월 중으로 재회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때 재회하더라도 그동안 아쉬웠던 거, 못 해봤던 거 실컷 해보고 우리 1번 분께서도 더 이상의 아쉬움이 없어졌을 때쯤에 다시 진짜 이별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란 결과이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2번 분께서도 어떠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재회 가능성에서 보여진 요 식스 완드 카드나 또 바로 옆에 연인 카드, 러버 카드가 바로 긍정적인 재회운을 뜻하는데, 그런데 뒤로 갈수록 다시금 또 똑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든지 상황이 맞질 않아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에 대해서 체념하게 된다라는 카드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외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올여름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지라 제외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제외 이후 두세 달 정도 더 사귀다가 결국에는 서로가 안 맞는 점을 타협하지 못하고 그래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하고 서로가 좋게 좋게 합의하여 이별하게 되는 흐름인지라 이번 분께서도 속이 후련해지는 이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죠.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까지 봐서는 우선 지금 당장으로서는 상당히 냉정한 마음이기는 해요. 여느 다른 커플들처럼 서로 간에 똑같은 문제로 반복적인 싸움이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만나봤자 또 똑같을 거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기 보이는 4컵 카드가 그러한 감정을 대표하고 있기도 해요. 이 카드는 그림만 보셔도 이 그림 속 인물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또 갈등도 이미 다 겪어봤던 일이고 또 그렇기에 서로가 어떤 것들을 화를 내는지 서로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아버렸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상 여기서 달라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상대방도 지금까지 너무 지쳤다 보니까 일부러 더 이번 분에 대한 미련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라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려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헤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식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건데 그렇게라도 냉정하게 굴려는 이유 중에는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앞에 닥쳐있기 때문이기도 하대요. 중요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감정 소모를 하면서 에너지를 쏟아낼 자신이 없다는 입장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연락은 누가 먼저 하게 될까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뽑아본 연락운 카드도 추가로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대는 아직 이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려는 듯한 모습이 가장 크게 보여져요. 여기 보이는 거꾸로 매달린 유니콘 카드 또한 상대방도 자신이 먼저 연락만 한다면 먼저 손만 내민다면 재회를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만약 이번 분께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해보면 될 거란 생각도 있대요. 그런데 역시나 아까 전에 해석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이별을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과 복잡한 마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뭐랄까 어떤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대요. 특히나 연애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만나면서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왠지 모르게 다투고 슬프고 힘들게 감정 소모했던 기억이 더 컸기 때문인지 또다시 실패된 연애를 할까 두려운 마음이 역시 내가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고민을 좀 오래 하게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연락을 아주 안 할 마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어도 남은 올해 안에 먼저 연락을 적극적으로 해오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에 그렇다면 우리 이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여 이번 분의 연락운도 바로 이어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분께서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졌어요. 상대도 연락을 할까 말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민에 휩싸이게 되지만 끝내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께서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와 준다면 상대도 놀라움과 동시에 고마움까지도 느끼게 된다고 보인대요.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었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일 건데 연락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는 날이 슬슬 추워질 시기인 9월 또는 10월경이 가장 좋겠다고 보여진다는 결과예요.
사실 서로가 이만큼이나 시간을 가진 이후라면 상대방도 지금의 냉정한 마음이나 또 이번 분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많이 사그라들고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웠었는지조차 점차 잊혀진 상태이겠죠. 그래서 제가 재회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로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식으로 항상 조언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먼저 서로가 떨어져서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그리움의 감정도 충분히 느껴본 이후에 그 다음에 연락을 하고 다가가는 것이 성공률이 좋겠다고 보이고 사실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상대방은 어쩌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여유를 찾게 되면 새로운 사람과도 연애를 해볼까 하는 식의 마음 정도는 들게 될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이성과 소개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눠봤자 오히려 그것이 이번 분이 더 그리워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보여요. 여기 보이는 에잇 펜타클 카드 또한 내가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 내가 오랫동안 만나와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보이게 된다라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만약 상대가 지금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 한들 그 부분 또한 제 생각에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라클 카드로 뽑아본 조언 카드로 마지막 조언 리딩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 리워드 카드는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 곧 현실화될 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느꼈던 고통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이 나중 가서는 반드시 보상받게 된다는 식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는 요 그림 또한 고생한 나에게 주는 메달이다, 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보상이죠. 재회라는 골에 내가 골인을 하게 될 때까지 우선은 지금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역시나 반드시 꼭 인지하시고 버텨내 보신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분에 대한 해석도 모두 마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 가능성 자체는 좋으나 재회하기까지의 마음고생이 정말 말도 아닐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까맣게 모른 채로요. 타로 결과로 봐서 결론적으로는 10월달 또는 늦으면 11월쯤에 재회 가능성이 가장 좋다고 나와주기도 했는데 끝에 보이는 이 두 카드는 재회나 관계의 부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해요. 재회 이후에도 문제없이 잘 지낼 것으로 보여지기까지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 데에 우리 3번 분께서는 마음고생이 정말 심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여기 보이는 페이지 소드 카드는 이 페이지 카드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서툰 경험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3번 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이번 이별은 자신에게 있어 굉장히 서툴고 적응되지 않는 이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만큼 두 사람에게는 이 연애가 다른 연애와는 다르게 특별하고 남다르게 느껴졌었다는 뜻이겠죠. 그랬기 때문인지 우리 3번 분께서도 더더욱 이번 이별이 자신 탓이라며 자신을 마구 자책하고 계신 듯한 모습도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재회 시기가 사실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로 빠르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3번 분께서는 계속해서 마음 졸이며 마음고생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기도 했어서 더욱이 걱정이 돼요. 다만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봐서는 상대방 또한 3번 분과 비슷한 마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해요. 상대방 또한 지독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이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상대방에게는 아마 어떠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정말 가슴은 아프지만 애써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나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끝에는 요 페이지 완드 카드가 나와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페이지 카드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은 무언가 인생에 있어 앞으로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거나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할 일이 생겨서 애써 이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다고 보여요. 그런데 어찌됐든 상대도 3번 분도 서로가 아직 마음은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상대에게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식의 카드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미련이 있다는 소리인 거죠. 다만 만약 상대가 잘못해서 이별한 경우라면 상대는 뒤늦게 3번 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이 한 짓에 대해서 뒤늦은 자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몇몇 분들에게는 상대의 이러한 모습이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현재의 속마음은 그러하다. 그러면 이어서 미리 뽑아본 카드로 연락운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락운도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사실 두 분께서는 지금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자존심을 겨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두 사람은 아직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아직 재회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그립다는 마음 때문에 충동적으로 바로 가까운 6월 중으로도 찔러보기 식의 연락을 해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연락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우리 3번 분일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는 아직 확신은 가지지 못한 채 조심스러운 상태로 연락을 해오는 것이고, 또 재회를 해도 정말 우리가 잘 만나갈 수 있을지, 내가 잘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 또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를 붙들고 차근히 설득해야 하는 것 정도는 우리 3번 분께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다행히 상대도 수긍하고 갈등은 무사히 잘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데요. 상대는 무언가 자기가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묘한 자신감 하락 상태 같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상대를 대해 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에이스 완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회를 하게 된다면 예전에 사귈 때보다도 훨씬 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될 수 있을 거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두 분께서 어느 정도는 최소 일주일 이상은 1, 2주 이상은 잠시 떨어져 있어 보면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이 점 또한 염두에 두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의 현재 이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는 사실 취향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세요. 눈이 높다는 거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취향이 확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새 이성을 찾는 것이 애초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른 이성과 연락하고 있다고 한들 깊은 사이로까지 발전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한 장 펼쳐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요 조언 카드에서조차 기분 좋게 활짝 핀 해바라기 그림이 나와 주었어요. 요 블라썸 카드는 내 삶과 기대의 부활, 또 애정의 새로운 시작, 운명의 선택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만약 두 분께 만약에 각자 새로운 이성이 잠시 생겼다 한들 그것을 물리치고 결국엔 두 사람이 운명임을 직감하여 다시금 재회하게 될 거라는 좋은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이라고 해야 할 것은 다른 이성으로부터의 의심스러운 유혹이 오게 된다면 3번 분께서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마음가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조언 카드에서마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길게 설명드릴 것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번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께서는 자신의 일에 집중할 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또 4번 분이 느끼시기엔 평소 성격상 뭐랄까 자기 일을 중시한다고 할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냉정한 면이 있어서 이번 이별을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고 해요. 이 사람은 확실히 자기 중심적인 면은 있지만 여기 보시면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여기서 컵이라는 거는 감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지라는 거는 새로운 경험을 뜻해요. 그림도 보시면 여기 그림 속의 인어가 무트로 올라가기 위해 강아지에게 길을 묻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 또한 이번 이별을 마냥 덤덤한 태도로 극복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이별 후유증은 똑같이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타로 결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올 7월 또는 늦으면 8월에도 충분히 재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괘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회 이후에도 안정적인 만남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아래에 이 카드들은 상대의 현재 속마음까지 본 것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또한 마찬가지로 이별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일부러라도 자신의 일을 더욱이 바쁘게 만들어서라도 그 아픔을 좀 잊어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에 보시면 투 완드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이 투 완드 카드라는 것은 이 사람 생각에는 우리 4번뿐만큼 나랑 성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날 편안하게 해주고 잘 맞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는데 정말로 그런 생각들과 또 한편으론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문제로 다투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회를 망설이는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 4번 분에게 연락 같은 것들을 잘해줄 수 있을지 4번 분을 서운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게 가장 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운이 좋게 나왔으니 그렇다면 이제 연락은 누가 먼저 해야 할지 연락운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뽑아본 카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두 분 모두가 선뜻 먼저 연락하기가 좀 망설여지시는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상대도 4번 분께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기보다는 먼저 연락했다가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인 게 가장 큰 것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빠른 재회를 원하신다면 7월 또는 8월 중으로 우리 4번 분께서 먼저 넌지시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기도 했어요. 이때는 먼저 연락하셔도 절대 상대가 4번 분을 무시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고 보고 상대는 뭐랄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일 또는 공부에 치여서 살 것 같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워낙에 바쁘시기 때문에 자꾸만 연락할 타이밍을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게 아닐까 싶대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이트 펜타클 카드야말로 이 사람은 지금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많은 일들, 많은 처리해야 될 짐을 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현재 이성관계 또한 이 사람은 다른 이성을 새롭게 만나볼 시간조차 없는 그럴 여유조차 없는 상태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라면 4번 분을 잊을 수 있을까라는 발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치만 새로운 사람과 다시 새롭게 알아가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지금으로서는 귀찮고 버거운 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이성을 쉽게 만나진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해요. 만약에 지금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한들 그 새로운 이성 또한 이 사람의 바쁜 일상과 태도에 빠르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한 상대의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그나마 잘 이해해주고 보듬어가면서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4번뿐 뿐이라고 보이는데 상대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소심한 면도 있는 건지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려면 연말쯤은 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도 4번뿐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가장 타이밍이 좋은 시기는 역시나 7월 또는 8월인 거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 한번 넌지시 연락을 취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4번 분께서도 딱히 크게 흠잡을 게 없을 만한 좋은 결과가 오늘 나와주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한 조언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조언 카드가 나와주었어요. 이 모션 카드는 우리 4번분 본인의 직관에 의해 모든 일을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보여진대요. 즉 말하자면 너무 주변 조언이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재회 팁 같은 것들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저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또는 8월쯤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꼭 갑을 관계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 4번분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니 자신의 직관에 따라 자신 있게 행동을 취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결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분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바로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과가 마냥 희망적인 결과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결과가 5번 분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미련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재회 자체가 많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결과인데요. 근데 5번 분께서도 어차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결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5번 분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라는 것을 다시 만나더라도 고통뿐일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심 5번 분께서도 이번 타로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걸 계기로 마음을 좀 더 체념하기 위해 타로를 보러 오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에이스 소드 카드랑 텐 소드 카드는 모두 그림만 보셔도 느낌이 오다시피 이미 두 사람은 싸울 대로 싸워봤고 끝까지 지칠 대로 지쳐봤기에 어느 정도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화를 낼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올지가 예상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의 싸움이 지치고 그냥 대화 자체를 안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해요.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그동안의 답답함이 참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미 해탈하셨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그냥 휴전 중이실 것 같기도 해요. 서로 그냥 말없이 연락을 잠시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연락을 안 한 채로 그대로 흐지부지 이별로 이어졌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상대방이 현재 속마음까지 봐서는 상대방 또한 내 나름대로 우리 사이를 개선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처럼 잘 개선되질 않으니 답답함을 느꼈었다 하고요. 지금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다시 만나도 고통뿐일 거고 또 우리가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어떤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황제 카드 또한 어떤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쉽사리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미 마음을 이별하기로 완전히 굳힌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5번 분과 연애를 하면서 그간에 고생했고 지쳤던 마음을 홀로 지내며 회복하는 중인 것 같고요. 사실 현재의 이성관계 카드까지 봐서는 상대방도 새로운 이성을 만날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다음에는 좀 더 신중히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다고 해요. 이제는 헤어질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훗날에 배우자 삼을 수 있을 정도로의 진지한 마음으로 연애 상대를 찾고 싶다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몇몇 분들께서는 상대가 이미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5번 분께서도 상대방에게 지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 의외인 거는 일단 연락운 카드도 추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의외인 점은 연락운에서는 한 7월이나 또는 아예 연말 중으로 한 번쯤 상대에게서 안부차 연락이 올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때 돼서는 우리 5번 분께서도 아마 마음이 많이 괜찮아지고 아무렇지 않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의 연락에 그다지 마음이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대요. 가볍게 안부 정도 나누고 또 예전에 풀지 못했던 답답했던 응어리 같은 것들을 나머지 대화로 풀게 된다고 보이고요. 비록 재회 자체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결과이긴 하지만 나름 깔끔하고 또 5번 분께서도 후련한 이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점괘이기에 참고로 여겨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언해드릴 것이 있을까 하여 미리 뽑아본 조언 카드도 한 장을 더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요 카드는 뭐랄까, 조만간에 내 마음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앞에서 나와주었던 것처럼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왔을 때 그동안 답답하게 풀지 못해 아쉬웠던 응어리 같은 것들을 그때에 완전히 속 시원하게 풀게 되면서 내가 바래왔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후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의 내용과도 이어지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 지금은 마음고생 이후 공허함 단계이시겠지만은 역시나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적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잠잠해질 시기가 오게 될 테니 염두에 두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번 분들을 끝으로 오늘도 타로 해석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하반기 운세로 쭉쭉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저의 타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